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셨는가요? 여러분 제가 간밤에 나스닥 폭락을 보고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요동을 칠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제 생각대로 그건 단지 걱정일 뿐이었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거의 뭐 코스피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는 수준의 대폭락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저희처럼 장기 투자자로 갖고 계신 달봉이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제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뭐 장기 투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나스닥 폭락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 나스닥 폭락이 지금까지 너무 올랐죠. 나스닥은 그야말로 지금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쭉쭉 오르기만 하고 오를 때 코스피는 그야말로 그 팬데믹 이후에 일부 반등은 했지만 나스닥만큼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락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8월 31일이었죠. 마지막 날 그 외국인들 지수 조정이 있었죠. 지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메이저 외국인 기관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뭐 대한민국을 한번 뭐 매매 차익을 실현을 하고 그게 그대로 나스닥 미국 증시로 바로 넘어가 버렸죠. 뭐 미국에 있는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미국에 있는 자기네들도 역시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분명히 가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뭐 시세 차익 때문에 뭐 폭락을 했다, 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뭐 폭락했다기보다는 더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뭐 시세 차익이 많이 매물로 쏟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1년에 그 파운드리 수주 가히 여러분들이 얘기만 들었을 때마다 급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뭐 주가에 반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 하반기 디램 가격의 뭐 아직 하향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죠. 하지만 대표적인 게 뭐 디램 가격 때문에라도 거의 뭐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1년에 수주도 물론 급 호재지만 계속해서 이 역대급 거물들 팹리스 업체들이죠. 뭐 IBM도 마찬가지고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거의 뭐 대만의 TSMC들이 주력으로 수주를 받는 그러한 업체들입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2030년까지 133조를 들여서 그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 그게 물밑 작업을 그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겠죠. 물론 IBM과도 꾸준한 그 신용과 여러 가지 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나름대로 이제 능력 발휘였겠죠. IBM으로부터 뭐 CPU 파워10 수주 받은 것도 그냥 우리 싸게 줄게 빨리 주문 넣어 달라 이래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분명히 꾸준한 협력이 있었고 그런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이겠죠. 그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IBM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월에 퀄컴의 차세대 5G 모뎀 칩까지 X60이죠. 그까지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받을 것이다,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말은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GPU를 수주를 받았죠. RTX 30이죠. 8나노 파운드리로 좀 솔직히 7나노급으로 갔으면 했지만 뭐 8나노 파운드리로 통해서 생산을 해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2019년 그 전부터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오면서 이것도 역시 이루어진 성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성과를 냈지만 지금 대만의 TSMC는 지금 AMD,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여러 업체들로부터 굵직굵직하게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텔하고는 지금 6나노죠. 6나노로 해서 지금 주문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주문받은 얘기를 떠나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겠네. 인텔의 여러분 지금 TSMC가 인텔의 6나노급으로 해가 칩을 수주를 했죠. 7월 저번 달 7월 대만 언론에서 TSMC가 6나노 칩 수주를 18만 개 웨퍼에 달하는 18만 개를 수주를 받았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수주를 받은과 동시에 대만의 TSMC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나서 다음 날 6%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급락을 하는 날 삼성전자가 같은 날 지금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7월 28일이죠. 28일 날 삼성전자가 7월 말에 급등하는 날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7월 28일 말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죠. 7월 28일 삼성 주가가 전일 대비 한 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7월 한 달간은 11% 상승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팬데믹 이후에 원래 원상 주가가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은 실적과 미래 성장 그리고 미래 기대치를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가 느끼긴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금액으로 치면 9천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기록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18년도 5월 30일 이후로 그때 당시에 1.1조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2년 만에 대단한 순매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8월 31일 날 좀 안 좋은 기억이지만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8월 30일 급락이 나왔죠. 1조 6천. 이것도 거의 역사적인 금액이죠. 금액을 역사적으로 매수했다가 또 역사적으로 매도를 하고 거의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컸죠. 그때 당시에도. 어차피 등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기분이 안 좋고 항상 우울해 있었던 건 삼성전자를 길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삼성전자를 단타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기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울하고 기분은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락을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의 주가가 엄청 떨어지는데 기분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떨어지면 더 주워 담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지금 제가 삼성전자가 IBM, 퀄컴, 엔비디아 수주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7월 말에 급상승을 했을 때 배경이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한 얘기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TSMC가 6나노로 그 인텔의 수주를 받았다. 18만 개 얘기했죠. 근데 그 18만 개라는 수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TSMC는 주가가 급등을 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이 많은 물량을 TSMC의 인텔이 좋지만 TSMC가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또 알 수 있는 게 AMD가 20만 개 웨퍼 규모로 주문을 했습니다. 겨우 인텔이 18만 개입니다. 여러분 인텔이 무슨 회사입니까? 세계 매출 1위의 종합 반도체 1위의 기업입니다. 인텔은 대단합니다. 원래 인텔이 전방위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18만 개는 AMD에 비하면 적은 주문량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때 당시에 18만 개지만 삼성전자한테도 물량이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분명히 일각에서 그렇게 추측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격 협상 면에서도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는 건 TSMC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가격 협상 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야만 그 굵직한 팹리스 업체들의 주문을 수주를 분명히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 팹리스 업체들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이하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없고,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분명히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의 메리트 있는 가격 협상이 되기 때문에 넓게 보면 IBM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굵직하게 수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도 2020년 그때 당 7월이죠. 어느 정도 인텔로부터 물량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 다음 달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짜잔 하고 이렇게 물량을 받은 걸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적 발표나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 모든 게 되면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좀 그런 예민한 그런 정보는 삼성전자가 좀 알려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그 물량을 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선반영이 되고 지금 평균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매물이 나온 건 또 급락을 한 거죠. 그거는 또 외국인들의 또 시세 차익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텔도 어쩌 보면 수주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향후 삼성전자가 인텔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할 그러한 이유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텔하고 가격 협상에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으면 기술력은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가 지금 최대 매출처죠. 애플하고 AMD 그리고 엔비디아 있죠. 그러한 곳에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MD로부터라도 수주를 못 받을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엔비디아하고도 기존부터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이번에 수주를 다 받았고, AMD하고도 지금 AMD는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이죠. 인텔하고도 CPU로 경쟁을 하고 있고 GPU도 엔비디아의 경쟁사입니다. 그리고 AMD하고는 2019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이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죠. 이 CPU하고 GPU 생산을 하고 있는 AMD하고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 기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AMD하고도 좋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AMD의 설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향후 AMD의 칩 생산까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 보고 제휴를 맺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MD로부터도 조만간에 수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큼 굵직굵직한 업체로부터는, 팬미스 업체에서 양이 문제지 주문은, 수주는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0년 3분기에 엔비디아 그리고 4분기에 퀄컴 양산을 하고, 그러면 매출이 한 올해 15조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조 예상, TSMC 1년 매출이 40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거의 TSMC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는 정도를 따라붙게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점유율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마저 그게 수주한 게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그때 수주한 게 맞다고 치고, 그리고 향후 AMD까지 어느 정도 수주를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나름대로의 또 대응이죠. TSMC가 지금 2나노 계획까지 지금 발표했죠. 그리고 뭐 공장 부지를 뭐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확보하려고. 그래 계획입니다, 계획. 자기네들이 두려운 거죠. 1등이 두려운 건 2등에서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몰라서 그게 두려운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돈을 초격차를 삼성한테 배운 거죠. 초격차를 세우기 위해서 뭐 2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33조 투자한다는 자체도 결코 뒤지는 투자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방은 초격차 기술이 어느 정도 둘 간에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가라, 그러한 전략인지, 뭐 치킨 게임을 하는 건지,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주요 고객사들한테 나름 신뢰를 유지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가격에 지금 현재는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내년에 수주를 받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우리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